다음은 정수론에서 존재명제 증명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한다,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런 증명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존재명제 증명을 어떻게 하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명제 q of x라는 명제를 참으로 하는 그런 x가 이 정의역 뒤에 존재하는 것만 보여주면,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존재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qx를 참으로 만드는 x를 최소한 하나 찾거나, 또는 이제 발레를 드는 거는 그런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모순을 보여주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참도 증명할 수 있고 거짓인 경우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비구성적 존재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찾는 방법을 보여준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구성적 존재 증명이거든요. 구성적 존재 증명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여기는 실제로 어떤 길을 통해서 이런 명제를 만족하는, 참으로 만드는 그런 x를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절차대로 유도를 하면, 그러면 어떤 식이 만족한다라는 걸 보여줘서 증명하는 방법, 우리 고등학교 때 몇 번 해봤었죠. 그죠? 어떤 공식을 유도할 때 이런 공식이 만족하냐? 그럼 그런 공식을 유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 만족하는 어떤 변수들을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식을 유도해버리면 됩니다. 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길을 바로 보여주는 게 구성적 존재 증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가지 다 쓰는데, 대학 수학에서는 보통 1번 여기 비구성적 존재 증명,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엄밀하게 보여주는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시죠. 다음 예제 4.1.3인데 A번은 소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말이 어렵습니다. 소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은 짝수 n이 존재한다. 이런 말은 짝수, 좀 이렇게 써보죠. 한국말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떤 짝수 n이 존재해서 그 짝수 n을 어떤 소수의 합, 소수 p와 q라고 하면, 이 p와 q라는 소수의 합으로 n이 표현되는, 그러니까 for some pq가 프라임이죠. 프라임의 어떤 소수의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는 그 n이, 그런 짝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런 방법이 유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P1, Q1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P2, Q2로 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떤 Pi, Ni, QI 형태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그런 n이 짝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증명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은 10이라는 짝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10이라는 거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5 플러스 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도 소수고, 그죠? 또는 3 더하기 7이라는 이렇게 합으로 10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소수. 하지만 이 표현 방법이 유일하진 않죠. 말은 어렵지만 별건 아닙니다. 자, 다음 B번을 한번 볼까요? B번은 R과 S가 어떤 정수인데, 그 아래 22를 곱하고 S에 18을 곱한 다음에 더한 이런 형태가, 여기 정수죠. 정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K, 요 K는 정수다. 이런 걸 만족하는 정수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할 것 같은데 굳이 보여주자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증명을 하자면 R과 S가 정수니까 그 정수에 11을 곱해도 정수죠.
그죠? 그리고 그 정수에 9를 곱해도 정수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더해도 정수입니다. 네, 얘는 정수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로 정수니까 이거를 K라고 한번 만들어 나와 보겠습니다. K라고 놓고 이 K에 양변에 2배를 하면 22R 플러스 18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수를 2배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 K는 정수입니다. 이 친구 자체가 정수죠. 그죠? 그죠? 이런 식을 만족하는 K는 정수 K에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한다라는 게 뭐 2줄을 썼지만 나름 증명입니다. 네. 네, 다음은 존재명제 증명 방법,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레를 통해서 반증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 명제를 한번 보죠. 자, 임의의 어떤 D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 임의의 X라는 원소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면 따라서 Q of X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조건문이죠. 그죠? 전칭 조건명제입니다. 전칭 조건명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X1이라는 걸 하나 D에서 가져와서 P of X1이 만족할 때 그러고 Q of X1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X2라는 걸 또 가져왔을 때 P of X2가 만족할 때 그런 가정을 하면 Q of X2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만족해야지 전칭 조건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임을 판정하는 거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X를 가져왔을 때 P of X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Q of X가 거짓인 거 하나만 보여주면 이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반증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X가 바로 여기서는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괜찮죠? 자, 그럼 요 거짓인 거 발레를 통해서 증명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 4.1.4 보시면 임의의 어떤 실수 AB, 임의의 실수의 AB에 대해서 A제곱이 B제곱과 만약에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결론을 A과 B와 같다. 이거 거짓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짓임을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발레를 제시하면 됩니다. 어떤 발레를 제시하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A를 1로 잡고 B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그러면 여기 가정이 A제곱은 B제곱 1로 만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결론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죠. 다릅니다. 결론이 거짓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따라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실수 중에 어떤 거 하나 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발레를 선택해서 가정이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임을 보여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발레를 제시해서 잘 반증을 했습니다. 자, 괜찮죠? 다음은 이제 전칭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전칭 명제, 전칭 조건 명제가 거짓임을 반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칭 조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X를 다 뽑아와 가지고 가정이 참일 때 결론이 참임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말한 전수조사 방법입니다. 원소 하나를 다 꺼내서 요걸 만족하는 가정일 때 결론 맞다. 요걸 만족함을 하나하나 X 하나하나 가져와서 다 이렇게 하는 전수조사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D에 있는 X를 특정하지만 임의로 선택된 원소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특정하지만 임의로. 그러니까 X를 하나를 뽑았지만 D에 있는 그 원소로 대표로 뽑아와서 이 뒤에 이 조건 명제를 만족한다고 했음을 보여주면
이 대표가 워낙 뒤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전칙 명제가 다 만족한다라는 걸 보이는 게 일반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화 방법. 자, 요거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이제 증명을 좀 더 예를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리를 증명을 하면서 좀 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두 짝수의 합은 짝수이다. 참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죠. 근데 여기는 임의죠. 어떤 짝수 두 개를 가져와도 더하면 짝수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일반화 방법으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어떤 짝수와 m이라는 임의의 짝수를 가져와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n이나 m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짝수 중에 두 개를 가져왔지만 n도 어떤 짝수가 될 수도 있고 m도 어떠한 짝수가 다 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생각해 보면 n이라는 거는 아까 짝수와 홀수의 정의를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짝수의 정의는 어떤 r이 정수에 존재해서 n이라는 짝수는 그 r의 2배다. 이렇게 짝수를 정했죠. 그죠? 그리고 m도 짝수니까 m도 어떤 정수의 2배다. 이번엔 r을 썼으니까 s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s라는 정수가 있어서 존재해서 서치된 m은 s의 2배다. 이렇게 하면 이제 r도 n도 짝수고 m도 짝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m이 진짜 짝수가 되냐 해보는 거죠. 자, n은 2r이고 m은 2s니까 2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떤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이 괄호는 정수죠. 정수의 2배면 이 친구는 짝수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nm이 그냥 짝수가 아니라 대표성을 띤 임의의 짝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임의의 두 짝수를 더해도 그게 바로 짝수가 된다라는 이제 일반성을 띠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증명을 해봤고 밑에 이제 어떤 증명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죠. 증명의 다양성. 증명은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는데 누가 증명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이 증명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세히 해줄 건지, 어느 수준에서 해줄 건지, 얼마나 엄밀하게 해줄 건지,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건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게 하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요. 같은 증명도 증명을 하는 사람마다 전부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증명이 거의 안 나오죠. 하는 사람마다. 하지만 그게 논리성을 갖추고 오류가 없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지죠. 맞다고, 참이라고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증명은 하나밖에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미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증명에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저희가 가끔 고등학교 때도 이제 증명을 조금씩 할 때도 있는데 가끔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물론 대학생들도요. 자, 몇 가지 예로부터 전체를 일반화하는 그 오류라는 게 이게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예를 찾았고 2번 예를 찾았고 3번 예를 찾았으니까 전부 다 그럴 거야 라고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문제 푸는 아이디어나 개념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화하는 과정은 좋은데, 근데 그게 3가지 예를 들었다 그래서 5만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그 명제가 다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다른 것을 나타낼 동일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요 정리 4.1.1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n이 짝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n은 어떤 정수 아래 2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m도 짝수라고 했으면, 만약에 이런 경우 실수를 많이 합니다. m도 어떤 위에 r을 썼는데 여기도 또 정수 r이 전제해서 m은 2r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 m과 n은 같은 짝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명제는 임의의 두 짝수라고 해서 n과 m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짝수들입니다. 그런 모든 짝수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짝수에 대한 정의를 잘 가져왔으나 한번 r이라는 이 문자를 여기서 썼잖아요. 그죠? 근데 m을 짝수로 표현할 때도 또 위에서 쓴 r을 또 쓰게 되면 이 r이 같은 r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되게 되는 거죠. n과 m이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잘못된 증명을 한번 따라가 보면 2r, 2r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짝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왠지 정의에 잘 충실한 것 같지만 하지만 이 r이라는 이 문자를 중복되게 잘못 쓴 케이스가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쪽은 r이라고 쓰고 하나는 s라고 이렇게 문자를 쓴 게 그래서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것을 나타낼 때 동일한 문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거니까 이런 케이스. 그리고 3번은 논리적 비약. 곧바로 결론을 건너뛰는 거.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도 위에서 제가 본 거는 여기서는 이제 워낙에 몇 줄이 안 되니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처음에서 결론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여기 다 생략하고 자, 두 개 짝수를 선택했는데 더하니까 짝수야. 우리 초중 때는 당연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많은 중간에 과정이 점프를 한 게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증명에서는 이렇게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 비약을 하면 안 되죠. 논리적 비약 이런 게 있고 4번 한번 보면 증명되어야 할 것을 가정한 후 결론을 건너간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가정이 있고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잘 가정해서 얘를 이끌어내야 되는 친구를 나중에 헷갈려서 이 결론을 가정의 일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명제가 좀 복잡한 경우에 그런 실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되어야 할 것을 가정으로 이렇게 쫙 갖다가 쓰는 일부를 가져다 쓰는 오류가 조심해야 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이미 알려진 사실과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것을 혼동한다. 이것도 좀 4번과 비슷한 거죠. 이미 알려진 거 이렇게 가정인 거고 앞으로 보여줘야 할 게 결론인데 이게 가정과 결론을 혼동하는 경우도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임의와 특정한 어떤 하나를 혼동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임의의 어떤 X에 대해서 명제가 다 만족한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런 문장과 좀 다르게 PX가 참인데 for some X 이런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요거는 이런 명제를 또는 식을 또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란 게 실수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 있다라는 느낌인데 요 위는 사실 항등식의 느낌이거든요.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는 다 만족한다라는 거고 요는 방정식의 느낌인 거죠.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이게 참으로 만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의와 특정한 어떤 하나.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과 만약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증명을 많이 할 거니까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따라서
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왜냐하면 위에서 보여줬던 요 친구들 때문에 요게 만족해 라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하나의 가정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져다 쓴 거는 왜냐하면은 이미 증명된 걸 가져다 썼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만약에는 아직 증명이 안 된 거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해버리고 가져다 쓰면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요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